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더욱 유야무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외국인에 준해서 해석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치 위의 정치고 정치 위의 통치라고 이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신북풍몰이 색깔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정부에 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국내 정치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바다를 지키는 해군 전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해 오개도서에서의 뭐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이번에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이걸 막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그 시국 TV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불과 2, 3개월 만에 완전히 사실에 대한 해석 자체를 180도 바꾸는 거, 이런 것에 참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정말 민생의 어려움에 의해서 물가를 잡고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풍몰이 신종 색깔론 같은 걸 하고 있는 데에서 안보 분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원장을 지내셨던 민홍철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물가 상고, 물가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른바 신북풍 또는 색깔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안 어민 이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정치적인 그렇죠. 그런 게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건 모두 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왜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냐라는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예, 그때 국방부 견해와 지금 국방부 견해가 왜 달라졌는지, 그 당시의 통일부 견해와 지금의 통일부, 이 정부의 통일부 견해가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생각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적인 문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SI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서로 이제 공개를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증거를 공개를 못한 것은 사실은 지난 2017년도에 그 NLL 사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던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것처럼 유야무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게 이게 참 생각이 왜 그렇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북한 어민 북송 문제만 가지고도 판단을 했을 때는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고 그렇습니다. 영토조항만 가지고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대한민국 남한으로 영내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 논리도 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법률로 또 볼 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법에도 그런 흉악범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오면 보호를 안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의 특수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4조에 보시면 평화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토조항 바로 뒤에 제4조에 보면은 한반도는 두 개의 체제가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일이라는 게 나오고, 그 조항에 의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특수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북한의 주민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외국인에 준해서 해석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보면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법적으로는 당연히 두 개의 국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특수관계, 이것을 복합적으로 심층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법치 위의 정치고 정치 위의 통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치를 함에 있었어요. 그러면 일종의 통치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위임해주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민생을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줄 때는
정권을 갖고 국가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라는 권한을 헌법상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론이 통치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 이런 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슈화하는 핵심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겨냥한 거 네. 아니냐는 그 분석이 나오는데 좀 잘못된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제 다분히 그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은 신북풍몰이 색깔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정부에 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국제 기구에다가 뭐 제기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유엔 사령부의 승인을 받고 북송했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소강이 되는데 그거 참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이제 서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동해 어부 북송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유엔사의 허가를 받았느냐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 유엔 사령관한테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 정치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끄떡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유엔 어디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내정 간섭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북한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인가요?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로서 이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협약. 이제 반인류적인 범죄라든지 제노사이드라든지 전쟁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 인도법 위반으로서의 공소시효가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고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국제법을 들먹이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요. 국내적인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 ICC라고 있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가입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구라도 제소를 해버리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이 돼버려요. 이거는 큰 주권 문제가 포기행위 아닙니까? 주권 포기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중해야 된다. 아주 신중해야 돼.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싸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제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국가가 국내 문제를 가지고 외국으로 하여금 개입하도록 합니까? 그거는 주권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민홍철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장도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지식과 경륜이 충분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균형감 있게 국민이 공감하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